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과 모험이 가득한 이 암호화폐 세계에 관련된 소식들을 전달해드리는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오늘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소식들이 나와 있을까? 먼저 비트코인 가격도 봐야 되겠죠. 어제 한때 7,160불대까지 떨어졌었다가 지금 다시 한번 7,300불대로 반등을 해주고 있는 비트코인의 모습이고요. 알트코인들 역시 어제에 비해서는 약간 회복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소식은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이 사이버 범죄자들, 해커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사람들이 모네로에 관련된 채굴 모듈을 퍼뜨렸는데 바로 유튜브를 사용해가지고 그런 짓을 했다라고 합니다. 유튜브 상에서 기존의 클릭 사기, 광고 삽입, SNS 사기 등 비밀번호 해킹을 뛰어넘어서 말웨어까지 설치하는 그런 범죄 행위를 보여줬었는데요. 유튜브 측에서는 바로 이 관련 코드를 담고 있는 모든 채널을 삭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시청자 중에 한 분이신 시목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제 영상에서 나오는 광고 중에 하나도 그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새로운 비트코인 생성기라는 광고라고 하는데요. 절대로 클릭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유튜버들은 영상의 광고가 몇 차례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들은 조절을 할 수가 있지만은 어떤 광고가 들어가는지 어느 정도 길이의 광고가 들어가는지는 전혀 조절이 불가능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구글과 유튜브가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오해가 부디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가장 큰 암호화폐 사기 프로젝트라고도 불리고 있는 원코인 드디어 웹사이트가 운영이 중단되었다라고 하고요. 계속해서 이 플러스 토큰 관련해가지고 사기꾼들이 비트코인을 던질 것이기 때문에 향후 2달간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라는 추측이 이제 국내 기사에서도 소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최근에 논란이 되었었던 이더리움 연구재단의 한 연구원이 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북한으로 건너가가지고 북한 사람들에게 기술을 전파하고 자금 세탁하는 방법을 또 가르쳐줬다라는 혐의로 최근에 구속이 됐는데요. 아니 그래서 이 비탈릭 이 친구는 체포된 이 연구원을 석방해야 된다라는 운동에 서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비탈리기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그리피스를 모른 채 하고 편한 길을 가는 것을 거부한다. 그동안 잠잠했었던 비탈릭 내에 흑염룡이 깨어나면서 중이병이 다시 도지고 있는데요. 그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피스가 오픈소스 기반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개 정보를 기반으로 강연을 했을 뿐이다. 이상한 해킹 같은 고급 과외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네가 어떻게 아느냐 이거지. 일단 북한을 방문한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꼭 저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미사일을 빵빵 쏴대고 있는데 연료 공급을 해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지금 보시면 이제 중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연구원인데요. 사회주의가 좋으면은 중국 건너가서 살면 되는 것을 굳이 이제 미국에 살면서 이런 행위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한 소식인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블록체인 알고리즘을 바꾸게 될 텐데요.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작업 증명 기반 이더리움을 고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이브리드 버전의 블록체인을 구축한다. 그리고 또한 개발 편의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실사례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이 작업 증명 방식 때문에 해킹을 한번 호되게 당해가지고 이름이 이더리움 클래식이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 증명 방식을 고수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과의 호환성을 높일 것이라고 하니까 잘 될 수 있기를 이제 바라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간만에 이 찰리리에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라이트코인 창업자 찰리리. 그는 최근에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민불 윈불 프로토콜은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호환이 안 되고 있지만 개발자들이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호환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다. 또한 라이트코인 메인 체인을 라이트닝 네트워크 상에서 늘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그렇게 되면 정말 큰 호재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외에도 라이트코인 내에서 새로운 기술들이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내로 도입이 될 예정이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고요. 관련된 기술들이 비트코인보다 먼저 라이트코인에서 실현되기를 희망한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거래소 관계자들은 이 라이트코인의 민불 윈불 기능, 이 익명성 기능이 라이트코인에 적용된다 할지라도 거래소 상장에는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자,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올해 반감기를 한번 가졌었는데요. 이 반감기를 갖자마자 최근에는 이 해시율이 떨어져가지고 70% 정도 고점에서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꽤 많이 떨어진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거의 이제 해시율이 2018년도 3월 정도 이 부분까지 떨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는 했었습니다. 저도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서서히 해시율과 가격이 회복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호주 블록체인 스타트업 파워레저라는 곳이 있는데요. 코인도 있습니다. POWR인데 얘네들이 최근에 인도 인구 최대 밀집지역 업주라고 되어 있는데, 업주라고 하니까 정말 무슨 가게 하는 업주 같죠? 자, 아무튼 여기에서 태양광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기술을 또 공급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코인 가격이 꽤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낸스가 러시아 법정 통화 루블 관련된 거래를 시작했고요. 거래가 되는 페어는 BNB,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일단 4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관련된 소식 나왔습니다. 세금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미국 법원이 납세자 조사를 위해서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은 합법이다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이제 미국 시민들 중에서는 미국 국세청이 봤을 때 이 암호화폐 거래를 좀 한 것 같다 그러면은 거래소들에게 거래 내역 그리고 주소 등을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 풍문에 의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더욱더 강하게 암호화폐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거래한 사람들에 관련되는 이 보고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보고할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것이라고 합니다. 야, 너 암호화폐 있냐? 어떤 종류 가지고 있고 어디에 보관하고 있으며 어디 거래소에 무슨 암호화폐를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는지 다 뱉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정말 살벌한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것이 확실시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은 100% 알 수가 있게 되겠는데 무시무시하죠. 왜 이렇게 암호화폐를 못 살게 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서서 이 해커들 그리고 사기꾼들에 관련된 소식들을 잠깐 전달해드렸었는데요. 이 나쁜 짓을 하면은 벌을 받는다. 이 쉬어가는 코너로 관련된 영상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시면은 밀렵꾼들이죠. 나쁜 놈들이에요. Yeah, well, right, I'll just check the counter, yeah? Okay, that's right. Okay, good stuff. 나쁜 짓을 하면은 반드시 저는 벌을 받는다라고 믿습니다. 사기꾼들이 혹시 제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라면은 이 사자한테 엉덩이 물어뜯길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주인공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을 또 봐야 되겠죠. 이것은 뭐 참고적인 리서치 결과인데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콜드월렛에 보관 중인 비트코인 물량이 무려 96만 6,230개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무려 8조 원 규모라고 하는데 비트맥스가 26만 5,140개라고 하니까 비트맥스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으로는 모건 크릭의 공동 창업자들 한 명은 제이슨 윌리엄스 그리고 유명한 앤서니 폼플리아노 둘 다 똑같은 발언을 했는데요. 2020년 5월 비트코인 반감기는 가격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을 것이며 반감기는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자, 폼플리아노가 말을 바꿨죠. 원래는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낮추고 양적 완화를 하면서 반감기까지 겹치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좀 이렇게 꼬리를 내린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이거 점점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게 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쉽습니다. 저는 그래도 반감기 때 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줬으면 좋겠는데, 자, 아무튼 폼플리아노는 또 다른 트윗을 이렇게 남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각 나라의 통화에 어떤 위인의 얼굴을 새겨 넣든 그런 것은 상관이 없다. 각 법정 화폐의 성공 여부는 그 나라의 정부의 성공 여부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에 기대를 거는 것은 인터넷이 그 세계의 어떤 정부보다 성공할 것이라는 의미다. 자,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인터넷을 장악할 수 있는 것이 정부라는 점을 감안을 해봤을 때 이 인터넷이 정부들을 뛰어넘는다라기보다는 각 정부들이 알아서 망해주는, 비트코인은 가만히 있고 알아서 망해줌으로써 상대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그림이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라고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리듬이죠. 리듬이 이야기합니다. 지난 1년간 비트코인 가격이 85%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에 무려 1158만 개의 비트코인이 팔리거나 거래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는 소리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현재까지 채굴된 비트코인 숫자가 전체적으로 1800만 개 정도가 되죠. 그 중에 무려 1150만 개 정도가 2018년 이후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무려 64%나 되는 그런 분량이라고 하는데 이 비트코인들은 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못 움직이는 것일까? 아니면 아직까지 엎어져서 자고 있든지 아니면은 뭔가 더욱더 큰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알렉스 크루거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이 많은 사람들이 벡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들은
100% 실물 비트코인과 연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천만의 말씀이다. 비트코인 벡트, 비트코인 선물 중에 37%는 미국 달러와 미국 재무부에서 발행한 채권 등과 연동이 되어 있다. 자, 이건 뭐 거의 테더 수준이죠. 테더도 전에 74% 정도만 달러와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벡트 아군이냐 적군이냐 말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차트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 기억나시죠? 주봉 차트인데요. 헤드앤숄더가 나올랑 말랑 하다가 여기에서 반등하고 보이시는 딱 여기까지 넥 라인까지 쳤다가 다시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 된다면은 이론상으로는 4,000달러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제발 부디 거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도전했다가 얻어맞고 떨어졌다는 것이죠. 만약에 도전해서 올라가서 안착을 했었으면은 이 패턴을 무효화시킬 수 있었을 텐데 약간 좀 아쉽습니다. 이 아쉬워하고 계시는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 딱 표정에서 드러나죠. 아이씨,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데스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아직도 단기 강세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11월 26일 기준 이전 사흘에 걸쳐서 해머 캔들들을 비트코인은 형성을 했다. 비트코인이 큰 매도 압력을 받은 뒤 매도 세력들이 지친 상태에 처했음을 보여준다. 이 단기 강세 패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만약에 6,847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 무효화가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하락을 점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분석가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상승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떡락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조시 레이저도 최근 비트코인 움직임을 보면서 이런 분석을 남겼습니다. 지금 현재 7,150불대가 가장 많이 거래가 되는 그런 구간인데, 어제 실제로 비트코인이 딱 7,160불대까지 떨어졌다가 바로 반등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아무튼 이런 구간인데, 그래도 나는 조만간에 비트코인이 6,000달러대를 다시 한번 보게 될 것 같다라고 암울한 전망을 남겼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못 먹어도 고 롱숏 포지션을 보면은 아직도 롱이 높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비트파이넥스는 롱이 압도적으로 높고, 비트맥스는 50대 50 정도,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숏이 압도적으로 높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건 뭐 뚝배기 놓고 뚝배기 먹기, 누구 뚝배기가 먼저 깨지냐, 담력 대결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 연상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장 상황은 중립 상태, 중립 기여를 놓고 앞으로 가느냐 뒤로 가느냐 저희가 좀 기다려 보면은 결과를 알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제발 살려주세요.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 짤입니다.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쇼핑에 나선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코인미 비트코인 키오스크에서 비트코인을 파는 것을 광고를 해주고 있죠.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이해서 비트코인 가격도 한참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들 저는 무사히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 비트코인이 굳세게 견뎌주기를 바라보고요. 오늘 열심히 준비한 이 소식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하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이 광고 시청, 광고가 처음부터 마무리될 때까지만 영상을 그냥 쫙 틀어놔 주시면은 저에게는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오늘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